안녕하세요. 초등 5학년 1학기 사회 국토와 우리 생활 단원 중에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형, 그리고 우리나라 산지, 하천, 평야, 해안의 특징,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기온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지로 가서 자세한 내용을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 가지에서 배울 내용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형입니다. 지형의 뜻과 또 다양한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형을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그래서 지형이라는 것은 땅의 모양을 뜻하죠. 이 지형의 종류로는 산, 강, 평야, 해안 등 다양한 것이 있어요. 땅의 모양을 이루는 것들은 모두 지형이라고 할 수 있죠. 산, 그 다음에 강, 평평한 땅인 평야, 그리고 바다와 맞닿아 있는 해안, 이런 것들이 바로 지형입니다. 그러면 지형의 종류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섬을 볼까요? 섬은 바다로 둘러싸인 땅이 바로 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섬이 참 많아서 3,300개의 섬이 있어요. 해안은 바다와 육지가 맞닿는 부분입니다. 바다와 맞닿는 육지 부분이죠. 여기서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바다가 있고 여기 육지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바다와 육지가 맞닿는 부분이 바로 해안이죠. 해안에는 갯벌이나 모래사장 같은 것이 발달을 해 있죠. 그 다음에 하천은 빗물과 지하수가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만든 크고 작은 물줄기죠.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하천이죠. 그리고 평야는 넓고 평탄한 땅입니다. 여기 보면 평야가 있죠. 평평한 땅인 평야가 있어요. 이 평야에서는 농사를 짓거나 또는 살기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지는 산들이 모여있는 지형이죠. 여기 산들이 많이 모여있죠. 이런 곳이 바로 산지예요. 이 산지는 땅의 높이가 높죠. 그래서 겨울 스포츠 같은 산악 스포츠 같은 놀이가 발달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지형들을 예를 들어서 알아봤어요. 자, 다음은 두 번째 가지로 가서 우리나라 산지, 하천, 평야, 해안의 특징을 알아볼게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와서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우리나라 전체 지도예요. 여기 보면 산맥들이 굉장히 많죠. 이 산맥들마다 발달되어 있는 산들이 우리나라의 국토의 70%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이 산지에서는 스키 등의 산악 스포츠가 발달을 했겠죠. 우리나라의 산지는 동쪽과 북쪽으로 갈수록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을 보면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특징을 보여요. 자, 여기가 동쪽이죠. 동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서해예요. 서쪽이에요. 그래서 동쪽이 산맥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높고, 그 다음에 서쪽은 낮죠. 평야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물은 강줄기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죠. 자, 이렇게 해서 지형을 한번 예를 들어서 그려봤어요. 여기가 높은 동쪽이에요. 여기는 낮은 서쪽이죠. 이 높은 동쪽에는 다목적 댐 등을 만들어서 홍수를 방지하거나 전기를 생산하기도 해요. 그리고 낮은 남쪽에는 평야가 발달되어 있어서 논농사를 많이 짓고 또 도시들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형을 보면 이 남쪽 지역에 서쪽 지역에 평야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우리나라 해안선의 특징을 볼까요? 해안선이라는 것은
뜻이 바다와 맞닿는 육지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육지 부분의 지형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해안선은 봤죠? 여기에 바다와 맞닿는 육지 부분, 여기가 해안선이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안선이 많겠죠. 길겠죠. 우리나라 해안선을 동해, 남해, 서해로 구분해서 그 특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아요. 먼저 동해는 해안선이 보세요. 단조롭죠. 쭉 뻗었잖아요. 단조로워요. 그리고 여기는 모래사장 같은 지형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서해는 이렇게 보세요. 서해 해안선이 되게 복잡하죠. 해안선이 복잡하고 여기도 섬이 많아요. 그리고 민물과 썰물의 차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이 갯벌에서는 해산물을 얻거나 또 소금을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이 갯벌을 간척을 해서 농경지나 공업용지로 이용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남해는 여기 있죠. 남해도 역시 어때요?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아요. 그리고 남해는 물이 깨끗하고 잠잠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양식업이 발달을 했어요. 양식업은 김과 조개를 많이 기르죠. 그리고 이 세 개의 해안선 모두 특징이 바다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항구도시가 발달을 했고, 또 항구도시가 발달하다 보니까 재료를 들여오거나 만든 상품을 수출하기 좋겠죠. 그래서 공업도시가 발달을 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해안선의 특징까지 알아봤네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주 과지로 가서 우리나라의 기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후의 뜻과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서 알아볼게요. 먼저 기후의 뜻이에요. 기후의 뜻을 알기 전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날씨라는 낱말의 뜻을 알아볼게요. 날씨는 짧은 기간의 대기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밖에 나가면서 이런 말을 하죠. 오늘은 날씨가 좋네. 그리고 오늘은 날씨가 흐리네. 이런 말들을 해요. 이렇게 오늘은 날씨가 좋네라는 말은 오늘 하루만 날씨가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씨라는 것은 짧은 기간의 대기의 상태를 나타내고, 그리고 기후는 오랜 기간 한 지역에 나타난 평균적인 대기의 상태를 바로 기후라고 그래요. 모두 대기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은 같은데 기후는 오랜 기간, 날씨는 짧은 기간이라는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기후를 설명할 때 포함되는 내용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온, 공기의 온도, 그 다음에 눈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눈비의 양, 그리고 바람이 부는 쪽 또는 바람의 특징, 이런 것들이 포함되죠. 습한 바람인지 건조한 바람인지. 자, 다음은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을 알아볼게요. 우리나라는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중위도에 위치하죠. 여기가 지구라고 치면 여기가 적도, 그 다음에 위도와 경도 이렇게 나눴을 때 중간쯤에 위치해서, 위도상으로 중간쯤에 위치해서 중위도에 위치하는 거예요. 이 중위도에 위치하면 특징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분명하죠. 그리고 계절별 기온차가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계절별 기후를 알아볼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서 알아보면 봄은 온화해요. 그래서 날씨가 따뜻하고 꽃이 피기 때문에 꽃구경을 가죠. 그 다음에 여름은 덥고 습해요. 남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이죠. 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물놀이를 많이 가죠. 그 다음 가을은 역시 온화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단풍이 지죠. 단풍놀이를 가요. 그 다음에 겨울은 춥고 건조해요. 북서쪽에서 춥고 건조한 바람이 불죠. 이때는 겨울 스포츠가 발달을 하죠. 눈썰매 같은 것들을 많이 타요. 자, 계절별 기후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계절별로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바람과 날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가지고 알아볼게요. 봄에는 바람이 서쪽의 대륙에서 불어와요. 그래서 이 바람의 특징은 아주 따뜻하고 건조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흐린 날과 맑은 날이 며칠 걸려서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봄에는 황사가 불어오죠. 그 다음 여름에는 바람이 남쪽의 해안에서 불어와요. 여기는 적도가 가까우니까 뜨겁겠죠. 그래서 덥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서 습한 바람이 불어오죠.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거나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요. 가을은 다시 바람이 서쪽의 대륙에서 불어와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맑거나 흐려지고, 그리고 서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와서 활동하기 적합한 기후를 보이죠. 그리고 겨울에는 바람이 북쪽의 찬 대륙에서 불어와요. 이 북쪽의 찬 대륙은 춥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죠. 그래서 매우 추운 한파가 나타나고 건조해서 불이 나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오는지에 따라서 그 바람의 특징에 따라서 날씨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나라의 기후 변화가 일어났는데 기후 변화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알아볼게요. 우리 한반도는 100년간 기온이 1.5도나 올랐대요. 그래서 남부 지방에서 생산하는 작물을 점차 북쪽에서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운 바다에서 사는 어류가 기온이 자꾸 올라가니까 수온도 올라갔겠죠. 바다에. 우리나라 바다에서 잡히기도 해요. 그래서 생태계 변화가 기온의 변화 때문에 기후 변화 때문에, 특히 기온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태계가 변화되면 이 생태계 속에 사는 동물식물들이 많은 혼란에 처하겠죠. 사는 곳을 옮겨야 되나? 더 이상 이곳엔 살 수가 없네? 이런 혼란에 빠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지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기온이라는 것은 공기의 온도죠. 기온이 같은 곳을 연결한 선을 등원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1월과 8월 평균 기온 등원선을 관찰을 해보면 이렇게 기온이 같은 곳을, 같은 지역을 이렇게 한 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표시한 것을 바로 등원선이라고 그러죠.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요. 여기로 갈수록. 그리고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월 평균 기온을 보면, 1월 평균 기온을 나타낸 등원선을 보면 여기가 중강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곳이죠. 중강진은 평균 기온이 영하 16도 정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여기 제주 서귀포시죠. 우리나라 가장 남쪽 지역이죠. 여기는 1월 평균 기온이 영하가 아니고 영상 6.8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기온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8월 평균 기온도 보면 남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8월 평균 기온도 여기 보면 제주 서귀포시가 27.1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중강진으로 올라가면 21.8도. 그렇죠.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지역별로 기온의 특징을 보면 남쪽과 북쪽의 기온차가 커요. 남쪽과 북쪽의 기온차가 큰 것을 봤죠. 남쪽이 따뜻해요. 그리고 겨울 기온을 보면 동해안이 높고 해안가 기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동해안 지역이 기온이 높고 그리고 내륙보다는 해안가 쪽이 기온이 높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겨울에는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온다 그랬죠. 그런데 이 북쪽에서 찬바람이 동해 쪽으로 오다가 여기 태백 산맥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맥들이 찬바람을 막아주죠. 그래서 요 동해안은 따뜻하고 또 해안가는 어때요? 바닷물이 있잖아요. 수심이 특히 동해안은 수심이 깊어요. 그래서 이 깊은 수심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은 땅보다 육지보다 훨씬 늦게 식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 남쪽, 북쪽의 기온차와 겨울 기온의 특징을 알아봤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온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우리나라의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땠는지를 간단하게 의식주로 나눠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의생활이에요. 여름에는 시원한 모시옷을 입었죠. 그리고 겨울은 추우니까 솜털을 누빈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식생활을 한번 볼게요. 식생활은 뭐예요? 음식을 뭘 먹었는지 이런 것들이죠. 식생활은 남쪽은 덥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잘 상해요. 그래서 소금과 젓갈 등으로 간을 세게 해서 잘 상하지 않는 음식을 먹었어요. 짜겠죠? 북쪽은 대신에 잘 상하지 않으니까 싱거운 음식을 먹었죠. 그 다음에 주생활. 어떤 집에 살았는지 보면 남쪽은 덥잖아요. 그래서 넓은 대청을 만들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어요. 겨울에는 춥잖아요. 우리나라 전 지역이 추워요. 이때는 온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했죠. 그 다음에 지배 구조도 각 지역마다 기온의 차이가 있어서 역시 지배 구조도 차이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 첫 번째 시간을 모두 마쳤네요. 자, 빠르게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가지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형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형의 뜻이 무엇이고 지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섬, 해안, 하천, 평야, 산지로 나눠서 알아봤죠. 그리고 두 번째 가지에서는 우리나라 산지, 하천, 평야, 해안의 특징을 알아봤어요.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산지가 70%나 차지를 하죠. 그리고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동쪽에는 댐을 지어서 홍수를 방지하거나 전기를 생산하고 남쪽은 평야가 발달했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해안선을 보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죠. 그래서 해안선이 굉장히 길게 발달을 해 있는데 동해, 서해, 남해별로 해안선의 모양이 다르고 이에 따라서 다른 생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동해는 해안선이 단조롭고 모래사장이 발달을 했죠. 그리고 서해는 복잡하고 섬이 많고 갯벌이 발달을 했어요. 민물과 썰물의 차이도 커요. 그래서 갯벌에서 해산물과 소금 등을 얻고 또 갯벌을 간척해서 농경지나 공업용지로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남해는 복잡하고 섬이 많고 물이 깨끗하고 잠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는 양식업이 발달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해안선에는 모두 공통적으로 항구와 공업도시 등이 발달을 했죠. 자, 다음은 우리나라 기후를 볼게요. 기후라는 것은 오랜 기간 한 지역에 나타난 평균적인 대기의 상태예요. 그래서 기후를 설명할 때는 기온, 그리고 눈이나 비가 오는 양, 바람의 특징, 부는 쪽 등을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을 알아보면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사계절이 분명하고 계절별 기온차가 큰 편에 속해요. 그리고 계절별 기후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서 알아보면 봄은 온화하고 그리고 여름은 덥고 습하고 가을은 또 마찬가지로 봄과 마찬가지로 온화하고 겨울은 춥고 건조한 특징을 보이죠. 우리 기후가 오랜 기간 거치면서 변화하고 있어요. 100년간 기온이 1.5도가 올랐는데 이 때문에 남쪽 지방에서 생산하는 작물을 점차 북쪽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고 더운 바다에서 사는 어류가 우리나라 바다에서 잡히기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을 알아보면 기온은 공기의 온도죠. 1월, 8월 평균 기온을 등원선으로 표시해서 그 특징을 알아보면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징이 남쪽과 북쪽의 기온 차이가 매우 커요. 자, 서귀포시하고 중강진하고 비교해 봤죠. 그리고 겨울 기온이 동해안이 높고 해안가의 기온이 대체로 높아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찬바람을 산맥이 막아줘요. 동해안에 있는 태백산맥. 그래서 이 동해 쪽에는 찬바람을 막아서 따뜻하고 또 동해의 깊은 수심 때문에 기온이 따뜻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옛날 사람의 생활 모습을 정리를 해봤죠. 의식주로 나눠서 여름에는 모시옷을 입고 겨울에는 솜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식생활도 남쪽에는 소금과 젓갈이 이렇게 아주 진하게 간을 하는 음식을 먹고 북쪽은 싱거운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어떤 곳에 살았는지 주생활을 보면 남쪽은 여름에 시원하라고 넓은 대청이 있는 집에서 살고 겨울은 춥죠. 그래서 이 추위를 막기 위해서 온돌이라는 장치를 이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집의 구조를 보면 각 지역마다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집의 구조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 첫 번째 시간 공부를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